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국내 주식은 3,000포인트를 두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고 조만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장외 주식의 사랑은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시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84만 명, 182만 명, 전라남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왔다. 그 뜻은 이제 공모주는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심에 와 있는 주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시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ENG 변동 없었습니다. 현대 ENG가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에 약간 휩싸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놓고 분분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3만원, 130만원대 현대 ENG는 엑시트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왔고 현대 ENG로 충분히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주식을 바라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LG CNS 변동 없었습니다. 누닛도 73,000원, 6만원대까지 왔다가 11월 달에 누닛이 상장을 간다는 기사 한 줄에 73,000원을 탈환했습니다. 조만간 8만원, 9만원까지 치고 올라가겠죠. 요차 이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두나무 드디어 50만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53만원까지 치고 왔고 오늘 55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넘버원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게 바로 두나무 아니겠습니까? 두나무의 주식은 점점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매각 소식이 있으면서 연중 최저치를 밀고 있습니다. 16,300원까지 왔습니다. 큐라티스 18,000원. 큐라티스가 일부 중개 업체들에 의해서 흔들림이 좀 있었죠. 그러나 큐라티스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프로젠 변동 없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11만원대 변동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야놀자, 야나두, 에스코웨이크 프렌트까지 변동 없는 한 주를 마쳤습니다. 엠마블레우 또한 좀 밀렸지만 이 정도 22,000원이면 전체와 큰 변동이 없었다. K뱅크 또한 흑자 전환했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한 주간 시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둔 여당 내부에서 가상자산에 부여되는 세금의 연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상자산 세금이라는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민심을 위반하는 가상자산의 가세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가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세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증권가에서 새로운 먹거리죠. 바로 이 장외주식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장외주식 사이트인 KOT가 시총 30조가 넘어갔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105% 성장했죠.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여타 여러 증권사들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뜻은 장외시장이 진짜 먹거리가 되고 있구나. 일반 개인들도 장외주식은 이제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해야 될 필수적인 주식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들이 너나없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권사 플랫폼들이 장외주식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쉽게 장외주식 매수 호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다 몇 주만 가지고 움직여도 하루에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등장은 장외주식의 고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너무 높게 거래가 되고 또한 수수료 또한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타 유안타 증권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거래 플랫폼도 상당히 좋고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잘만 거래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외주식 시세 조정 바로 험에도 험에서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높게 올리고 가격을 낮게 내리면서 일반 개인들을 혼동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트가 자정적 노력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등치만 커질 뿐입니다. 증권거래소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비슷한 모두의 구조적인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만큼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개인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자들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에 꽂혀 있다. 얼마 전 삼성증권에서 최근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 공개, IPO를 통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개인 투자조합 신탁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산 3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 40여 명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총 운용금액은 114억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자 투자범은 지방 재력가들에게 번지고 있고 SK증권의 부산 해운대소대 PB센터는 이달 한 달간 비상장 투자기업을 선발해 전문으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단골 고액 자산가에게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비상장 주식을 했습니다.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비상장 주식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은 일부 상위 1%만 하는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식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MZ 세대들이죠. 고리스크, 고리턴이라고 표현합니다. MZ 세대들에게 이 장외시장은 새로운 투자처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카카오페이 2명 중에 1명이 바로 MZ입니다. 20대, 30대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정말 돈이 된다면 성장 사다리가 끊긴 이 MZ 세대들에게 장외주식은 새로운 투자처다. 그만큼 장외주식은 먹을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서 보일 수 없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안전한 주식만 선택한다면 장외주식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 소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죠. 장외주가 연초 대비해서 110%나 상장했습니다. 이유는 상장의 이야기죠. 아마 연초, 내년 연초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KOTC에 있는 SK에코프렌트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상장하죠. IPO를 앞두고 있는 현대, ENG, 거품 아닐까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만원, 130만원대 매각을 요청을 드렸고 그 선까지는 적정 주가다.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건설의 시총이 현대 자회사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본다면.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10조 가치를 말할 때 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 현대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현대 ENG의 개인 최대주는 바로 정의선 회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명예회장인 정몽구 회장님이 4.7%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선 회장의 지분과 정몽구 회장의 지분은 과연 어느 정도 하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11만원 이하로는 가지 않을 거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이미 다 오픈되지 않았습니까? 이 뜻은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건 장외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장외 주식은 2년, 3년 전에 편입해서 여러분들 주식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제 채권 주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식은 매각해 주시고 이 돈으로서 진정한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닛이네요. 누닛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90억의 프리 IPO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720억의 프리 IPO를 추진하다. 이것은 그만큼 재무적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년 낙을 건다고 합니다. 다만 단가는 낮게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공모가로 애정되어 있던 리피팅 조건이 삭제되었죠. 누닛 입장에서 편하죠. 협력 관련 사람은 GH헬스케어, 후지필름, 필립모리스 대단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제3자 배정의 프리IPO 시장에 들어왔다면 더더욱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도 들어갔겠죠. 기존에 투자했던 그룹들은 당연히 이 시장에 합류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누닛의 미래의 성장성에 720억의 프리IPO에 투자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호재고 조만간에 누닛은 상장 절차에 돌입하죠. 이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누닛은 상장 절차와 함께 이미 기술주평가는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더블A죠. 가장 최고의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누닛의 주가 향방에 관심 있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84억 원을 달성했는 최초죠.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규제사항은 아직도 ING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지금 섣불리 편입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편입하는 게 좋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디프렌드 화가 납니다. 또다시 매각 소식이 들리고 있고 매각 절차를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톤브로치 캐피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IPO가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이 시각에 매각을 하나?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해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들은 안중에 높고 고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또다시 매각 시장에 바디프렌드를 올렸습니다. 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출액 좋고 순이익이 좋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IPO가 계속 뒤로 미뤄진다면 주식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매각 절차까지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장외 주식 시장이 커가기 위해서는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오노의 신뢰가 없는 이 사모펀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배당은 많이 하겠지만 비상장 주식은 상장이 생명이다. 바디프렌드의 직상장을 요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매각 절차에 진행하는 것은 정말 상장 절차에 찬물을 기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조속하게 매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했을 때는 바디프렌드 지금 16,000원대의 가격은 매력적이다. 다만 당분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숨 고르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준 Q&A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늘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K5 중 아이월드 제약, 비상장 종목 중 데넨셀, 혹시 이 두 종목의 비교 분석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KOTC에 6월 달에 상장됐죠. 아이월드 제약, 의약품 개발 제조 회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액은 156억 원, 영업이익이 11억 원, 상당히 좀 작은 회사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작기 때문에 아마도 KOTC에 상장한 것 같습니다. 아이월드 제약의 가장 큰 특징은 천연물 의약품 전문 회사이고 양약과 한약의 복합 체제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워낙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2상과 3상이 사업 승인을 받았죠. 제네시스에 관련된 상장돼 있는 한국 파마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승인난 이후에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얼마 전에 아이월드 제약이 큰 기사를 하나 냈죠. 환경부 수출 허가를 취득해서 300원대 제품 공급 계약을 기대한다. 제주 해마 산업에 수출길이 열었다, 이런 기사였는데 아이월드 제약의 성장성은 바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새로운 사업처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미 KOTC에 상장된 때문에 현재 주가 4,000원대에서 5,000원대 그 박스권에 있는 주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없다. 이 회사와 제네시스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네시스 자체도 2상과 3상의 사용 승인을 득하면서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그 후에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특히 어떤 허가를 득했거나 KOTC에 상장된 이후에 주가론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외 주식 시장의 투자의 관점을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이월드 제약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에 꽤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대표 소송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전혀 예상되지 않네요. 거기에 VIG가 옛날에 보고했죠. 매각 뉴스까지 나오니 어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소장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바디프렌드의 행위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3만 원 이상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펀드, 이 경영진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2019년도에 IPO 가지 못했지만 올해도 IPO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뒤로는 매각을 원한다. 왜 매각을 할까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000억을 예상을 합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높은 가격에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탠브리지 캐피탈에 이미 선정을 했죠. 어떤 식으로 됐건 이 매각 절차를 이루면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고 본인들은 나가겠다. 나머지 개인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수 청구권이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매수 청구 가격이 얼마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충격의 흡수는 현재 16,500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주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의 경영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바디프렌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해간 회사의 상장 의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의지가 없다면 반드시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Q&A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엘텍코리아에 대해서 다뤄줄 수 있으신가요? 강원도 AI 스마트시티 데이터 센터 건설 등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블루에이치라는 회사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신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Q&A를 보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거의 봤을 때 엘텍코리아, 두 번째로 블루에이치2, 세 번째로 시에버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회사를 보시면 오프라인 조직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보시면 매도란에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실은 이 회사의 투자기간, 얼마 전에 엘텍코리아가 30억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 전문 기업에 기존에 투자했던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이미 평창에 올 4월에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완납했기 때문에 사업 의지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먹거리로서 과연 이 기업의 데이터 구축이 정확히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아점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식이고 그들이 거래해야 하는 오프라인 조직 내에서만 알려져 있는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블루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에버, 이 시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지만 현재 이 뷰란에 보시면 이 회사를 뉴스보다는 더 많은 회사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쉽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특히 일정 부분에 의해서 투자 가치로 봤을 때 미래의 성장성 먹거리로서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버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장 이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관사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사의 현재 주가 형태를 봤을 때 거의 오프라인 주식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일반 38 커뮤니케이션, 증권브로드 비상장, 서울브로드 비상장에서 거래 형태를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바로 장애주식 아니겠습니까? 장애주식 사관학교는 대형주, 그 주식 중에서도 시장의 리더 주식들을 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년, 3년 장기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은 질문,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장애주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입니다. 1번에서 7번까지 회사 설립부터 상장 심사 결과까지 매수 타이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장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가 가장 좋다. 이게 매수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은 상장했을 때 매도 타이밍이겠죠. 다만 이익이 2배, 3배 이상 난다면 상장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과 공모가 결정되는 시점에 일부는 엑시트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설립 후 상장 준비 절차가 돌입되고 주관사를 선정하고 공모가가 결정되는 그 중간까지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득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 후 주관사가 선정되는 시점에 주식을 편입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개의 장애주식 종목 중 지금 당장 구입해도 여러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가 기본적으로 mRNA 생산 공장의 최강자의 역할을 차지하고 현재 조만간에 기술 특례 상장을 청구하겠죠. 심사가 통과되겠죠. 그리고 상장 절차를 돌입하겠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남아있다. 작년에 큐라티스가 27,000원까지 갔습니다. 자진 처리했죠. 공모가가 낮아서. 이 자진 처리하는 종목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요건을 갖고 있다. mRNA를 갖고 있는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이런 기업들과 생산 위탁 규제에 계약만 한다면 주가는 제2의 코로스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10만원까지 넘어갔었죠. 코로스작이 4,000원짜리가. 이 큐라티스는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밀린다면 지속적으로 편입해서 이익을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나무입니다. 큐라티스나 두나무는 추천 종목입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 두나무의 주가가 지금 53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보였을 거고 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시장과 연계되어 있죠. 가상자산의 핵심 주식이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억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각 나라들은 이 비트코인을 제도권 시장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ETF 상품까지 나올 정도이니까요. 가상자산 시장의 최강자 이 두나무의 주식은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 중고 거래 상품 최강자 이 주식이 시장에 있다면 반드시 편입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로 EVR 스튜디오입니다.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첫걸음을 띄웠고 크래프톤이 떠난 이후에 이 비상장의 최강자는 EVR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고 NHN 투자증과 계약을 했죠. 주관사 선정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현재 250억이라는 돈이 기관들이 몰렸습니다. 앞으로 이만큼의 돈이 더 투자에 대기하고 있다. EVR 스튜디오의 성장성은 이제 출발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아산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수익입니다. 정권 말기에 도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든지
남북관계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 주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5,000개 종목 중 1,000대1을 뚫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것이 장외주식입니다. 전혀 모르는 종목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에 투자해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로 가는 게 낫다. 이것이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장외주식은 미래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정확히 각 분야의 1위들 그런 기업들만 투자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